지면에서 초속 5am의 속도로 쏘아올린 로켓의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거 성립한다고 한다. 이 로켓이 40m 이상의 높이에서 5초 이상 6초 이하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 높이가요. 그대로 식을 써볼게요. 5at-5t 제곱. 이 높이가 40m 이상 이렇게요. 요걸 만족하는 요 t가요. 요 시간이요. t의 시간이 간격이 5초 이상 6초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t축이고요. 여기가 높이 h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t에 대해서 볼 때 2차고요. 2차항에서 음수 때문에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고 원점 지나네요. 그러니까 상황이 예를 들어 2차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40m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40이라고 봤을 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시간부터 요 시간, 만약 여기를 알파 시간을요.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요.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40m 위에 있는 거죠. 이게 5초 이상 6초 이하. 즉 여기서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40m 이상. 이 시간이 5초 이상 6초 이하. 이렇게 되는 거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 파악을 했고요.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 베타는요. 교점이죠. 교점은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이거 부등식 문제긴 하지만 함수로 보면요. 2차 함수 요거와 40과의 연립방정식 해. 이거 넘겨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5t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5at 플러스 40은 0.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의 차가 되겠죠? 우리 2차 방정식에서요. 2차 방정식 알고리즘 판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가 있죠. 여기 두 근의 차. 여기.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이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외울 때는 그냥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이거 알고 있으면 바로 쓰면 되겠죠? 바로 쓰면 되고 모르면은 합과 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를 먼저 5로 나눠볼게요. 5로 나눠보면 t제곱 빼기 at 플러스 8은 0이 되고요. 베타 빼기 알파의 절대값 이걸 보겠습니다. 아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였어요. 다시 한번 쓸까요? 공식을 이렇게 돼요. a 값이 1이고요. 루트 d, 루트의 b제곱 빼기 4했습니다. b제곱이 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c, 32가 되겠네요. 요 값이 아까 5와 6 사이에 있으면 돼요. 루트의 a제곱 빼기 32가 5와 6 사이. 제곱해보면요. a제곱 빼기 32가 25와 36이 되고요. 32를 더해보면 여기는 57이 되겠네요. 여기는 68. 근데 a가 지금 정수죠. 정수니까 완전 제곱수 중에 여기 사이에 있는 거 88, 64가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은 8. 9도 안 되고요. 77, 49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8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 모르면은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면 돼요. 합이 a가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곱이 8. 이거 이용해서 우리 차 곱셈 공식, 변형 공식 하면 만들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이것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다.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라고 됐고요. 나 x가 알파와 베타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3개이다 했습니다.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 다 돼 있죠. 근이 여기서요. 하나가 뭐냐면 2분의 2분의가 될 거고요. 이거 넣은 거면 넣되는 게 a제곱 마이너스 2a 되겠네요. 여기 하나의 근이고요. 나머지 한 근 여기서는 2분의 3a가 됩니다. 누가 더 큰지는 지금 몰라요. 서로 바뀌어요. a 값이 바뀌면서 뭐 바뀔 수 있는데 그냥 두 근에 하나가 알파가 되고 하나가 베타가 되고 사이 값이 될 겁니다. 자, 문제가 얘는 자연수라고 있고 여기 있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요 만족하는 상황을 좀 어떤 상황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이 알파와 베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사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조건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 요거는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요거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 x는 3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이에 정수가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이에 일단 정수가 이렇게 3개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길이죠. 자,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볼게요. 좀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자, 이 간격이요. 이 간격이 이 안에 3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쓸게요. 색깔을. 이게 가장 작으면 이 간격이 얼마가 될까요? 가장 작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요. 정수부터 정수까지 딱 떨어지면은 가장 작으면요. 이 범위가 2가 돼도 돼요. 이 2보다 더 작으면 안 돼요. 3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요. x값 3개.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커도 안 되죠. 너무 크면은 3개가 아니라 4개, 5개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가장 크면 어디까지 될 수 있냐 이거죠. 가장 멀리 있을 때는요. 4가 될 수 있나 볼게요. 4가. 4가 되면요. 이 간격이 4가 되면 1 갈 때마다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그쵸? 4가 되면 최소 4개는 생기게 돼 있어요. 4까지 도달하면 안 되고요. 4보다 작은 거는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 문제는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간격이 가장 작으면 2가 돼도 정수가 3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4가 되면 안 돼요. 4가 되는 순간에 최소 3개가 아니라 4개가 나오기 때문에 4까지 도달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였기 때문에 베타 빼기 알파는 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2 또는 3 요거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2 또는 3. 자, 요 상황이고요. 그리고 2가 되려면요. 자, 2가 되는 경우는 아까처럼 정확히 3개가 나오려면 이 알파 베타가요. 각각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돼야 돼. 이렇게 둘 다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2가 되는 경우요. 2가 되는 경우는 알파 베타가 정수가 돼야 되고요. 3이 되는 경우는요. 이건 정수가 되면 될까요? 정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부터 알파부터 시작했는데 3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칸 커지면은 정수가 4개가 만들어지죠. 3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는요. 알파 베타는 정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베타 빼기 알파 간격이요. 자연수가 돼야 되고 정수를 3개 가지려면 이 간격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연수 되는 건 결국은 2와 3 두 가지밖에 없고요. 간격이 2인 경우에서 정수 x가 3개 나오려면 알파 베타 자체가 정수가 돼야 돼요. 정수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격이 3인 경우는요. 그때는 알파 베타가 정수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정수가 되면은 이게 뭐게 3개가 아니라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수가 되면 안 됩니다. 각각의 상황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차니까요. 이렇게 뺀 다음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이렇게 씌우겠습니다. 요 값이요. 2가 되는 경우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라고 제가 쓸게요. 이렇게 첫 번째라고 쓰고요. 2가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그럼 a제곱에 요 마이너스 5a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2는 곱해서 넘어가면 4 되겠죠? 네, 절대값 때문에 이게 뿔마 4 이렇게 돼요. 이거 넘겨보면요. a제곱 마이너스 5a 이것도 넘어가면 어차피 뿔마 4 되겠죠? 이렇게. 이게 플러스인 경우는요. 이게 인수분해가 AA41에 마이너스 돼서요. a 값이 1과 4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게 무리수근이 나옵니다. 무리수근. 자, 무리수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2인 경우는요. 이 알파 베타 이 값 자체가요. 이 값 자체가 정수가 돼야 돼요. 근데 무리수를 집어넣어서는 정수를 여기 나오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리수근은 안 되고요. 자, 1과 4 중에서요. 자,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정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1은 안 되고요. 4를 대입하면은 이건 정수 되겠네요. 그래서 4만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 찾은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아까 3이 되는 경우 볼게요. 자, 요 값이 3이 되는 경우요. 그럼 똑같이 a제곱 마이너스 5a가요. 이거 넘어가면 6 되겠죠? 뿔마 6이 되고요.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뿔마 6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일 때요. 자, 이때는 2, 3, 6 이렇게 마이너스 돼서요. 근이 2와 3이 나옵니다. 2와 3이 나오고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인수분해 보면은 A 6,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죠? 그래서 6과 마이너스 1 나옵니다. 6과 마이너스 1. 이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해가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요거는 해가 두 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때는요, 알파, 베타가 정수가 되면 안 돼요. 2를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요거 뒤에 거 요거만 보겠습니다. 2분의 2면 3 정수 나오죠? 그러니까 2는 탈락. 3인 경우는 정수가 아니죠? 3은 됩니다. 자, 6 같은 경우도 6 집어넣으면 약분돼가지고 정수가 나오네요. 탈락.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정수가 아니죠. 얘는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실수 A가요. 아까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다 더하라고 했네요. 더해보면은 답이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위에 거 먼저 풀어보면요. 요 상수항 먼저 K로 묶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자 X K에 K 플러스 8 K 마이너스 8이네요.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가 요 모양이 나오면 마이너스 2K 나오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죠? K와 X값이요. K와 K 마이너스 8의 바깥 범위가 되겠네요. 수직선을 바로 그려볼까요? K와 K 마이너스 8 K 마이너스 8이 작으니까요. K 마이너스 8 이쪽에 K 바깥 범위 이렇게 됩니다. 같은 높이에 그려야 돼요. 하나의 쌍입니다. 밑에 거를 풀면요. 이건 절대값 성질이 뭐가 있냐면요. 절대값 x의 제곱과 x제곱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꿔 생각합니다. 그럼 절대값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돼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2, 3, 6 이렇게 되겠네요. 해보면 절대값 x, 절대값 x 이거 t라고 치환해도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간단한 거는 그냥 바로 써도 돼요. 2, 3, 6 이렇게 되고요.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야지만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절대값 x가요. 2와 3이 나오고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 실근의 사이값. 절대값 x는 2와 3의 사이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k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수직선에 표현한 상태에서 얘를 변화시켜 가면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k값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양수일 때, x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와서요. 2와 3 사이 이렇게 되고요. 2와 3 사이. 네, 음수일 때는요. 한번 음수일 때 보여줄까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x가 되면서 이렇게 부동호 바뀝니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또 하나의 쌍입니다. 요거하고 얘를 그릴 건데요.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k가 바뀌면서요. 움직이는데 k-8, 8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8만큼 차이 납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간격이 마이너스 3부터 3은 요거 600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더 큰 겁니다. 제가 요거 이렇게 움직이면서 겹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K 값이 작을 때부터 키워가면서 보겠습니다. K가 작으면요. K-8보다 작고 K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 공통 부분이 생기죠. 그쵸? 자, K 값은 좀 크게 했습니다. 키워보면 이렇게 점점 커요. 아직도 공통 부분이 생기죠? 이렇게 가도 여기 생기고 이쪽도 생겨요. 이렇게 넘어가도 이쪽에서 공통 부분이 생기죠. 해가 존재합니다. 자, 더 가요. 더 가고 계속 존재하죠. 좀 넘어가면은 자,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더 가면 만약에 더 가면 이제 더 넘어가면 이쪽에서 공통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죠. 더 이상 가면 계속해서 공통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범위는요.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이렇게. 즉 K-8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고요.
붙는지 안 붙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작아야 되고요.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고 색칠이 안 되어 있죠. 두 값이 같아져도 공통인 부분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식이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과 K도 이렇게 되겠죠. K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쪽에서 넘어가면은요, K 값이 5보단 작거나 같아요. K는 5보단 작거나 같고 3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최종 답은요, K 값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함수 fx에 대하여 f3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 빼기 m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가 부등식 f의 4분의 1-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해가 이렇게 되고요. 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가를 먼저 볼게요. f 안에 여기 복잡하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이 값을요,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t니까 1-x가 4t가 되겠죠? 1-x는 4t가 되고요. 여기서 x 값이 넘어가 보면 넘기고 넘기면 1-4t가 됩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해가 이렇게 되죠. x자리에 1-4t를 집어넣어 볼게요. 1-4t가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1을 빼보면요. -8, -4t, 8 되고요. -4로 나누면요. 요거 -4 나누면 2가 되겠죠? 이쪽에 있을게요. -4 나누면 -2 이쪽에 쓰겠습니다. 부동은 바뀝니다.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은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2차 우리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두근 -2와 2의 사이 범위. fx를요. 뭐 ft나 fx 똑같죠? fx로 바꿔 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은 0이죠. 안 쓰고 더하기 두근의 곱 -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함계수가 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a를 곱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a의 부호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사이값이 나왔다는 거는요. 이 f가 2차 함계수가 양수라는 거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돼야지만이 두근의 사이값, 작거나 같은 범위가 사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a를 곱했는데요. a 값은 양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x 모양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요. a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fx가요, ax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이걸로 다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13.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a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4a 플러스 2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요.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떠야 됩니다. 는이 있기 때문에 접해도 되겠죠. 2차 함계수가 양수돼야 되고요. 양수 아까 양수였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식에서 이제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요. 4분의 판별식을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b-제곱하면 1 되고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a가 되고요. c값이 여기 되겠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2분의 13.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요 식은요, 이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또 되는 겁니다. 이거 전개시켜 보면요, 4a 제곱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3a 플러스 1. 2 곱해보면요, 8a 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근데 실근은 나옵니다. 모양이요. 일단은 뭐 두 근이 이렇게 있으면 두 근의 사이 범위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필요하면 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요. f3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F3은요, 3을 대입해 보면요, 9 빼기 4니까 5A가 되겠죠? 즉, 5A. 5A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요 A 값의 범위가 요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와 베타 사이 이렇게 구해준다고 치면요. 가장 큰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고요. 최대값이 5베타 되겠죠? 최소값은 5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빼니까요. 결국은 5의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식에서 결국 뭐다? 두근의 차를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두근의 차는요,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합과 곱 이용해서 차 제곱 이용한 거 해서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값 a가 8분의 0. 루트 b제곱 169 마이너스 4ac 64가 되겠네요. 제가 계산이 틀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실전에서 만약에 이렇게 풀다가 틀리면요.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요. 풀어놓은 거 있죠?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어디 틀렸는지를 쭉 확인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틀렸네요. 3분의 13인데 2분의 13이라고 썼죠? 틀린 부분만 바꿔 써서 빨리빨리 다시 고쳐 써야 됩니다. 이걸 다 지우면 안 돼요. 제가 학생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를 틀리면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3 곱하면은, 자, 여기부터만 좀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12a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아까 안 돼가지고 이거 공식 이용한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3a, 4a 3이니까 이렇게 3이라면은 9와 4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3이 나오죠. a 값이 3분의 1과 4분의 3.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 이쪽이 4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5의 베타 빼기 알파는요. 5의 베타가 4분의 3 마이너스 알파가 3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2로 통분해보면요. 9 빼기 4니까 5가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2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연립부등식입니다. 왼쪽 거, 이렇게 오른쪽 거 두 번 다 풀면 됩니다. 자, 왼쪽을 먼저 풀어보면요. 이쪽 부분요. 넘겨볼게요. 넘기면은 x제곱. 넘어가서 빼주면 n-3의 x. 그 다음에 2 넘어가면 n-2가 되겠네요. 그리고 넘겼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에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요. 2차 한계에서 양수죠. 아래로 블록인 상태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판별식만 보면 되겠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b제곱 바로 쓰겠습니다. m 마이너스 3의 제곱. 전개는 나중에 필요하면 할게요. 마이너스 4a가 1이고요. c가 m-2.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 정도까지 놔둬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요. 오른쪽 넘겨보면은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의 x 넘어가면 4 마이너스 n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요. 항상 만족하려면 또 판별식 보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m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요. 이게 c입니다. 4 마이너스 n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겠네. 이제 식을 썼더니요. 이제 요 식을 잘 보세요. 요 식이 m과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부등식이죠. 이것도 m과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부등식입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함수로 접근을 해가는 거예요. 합수로 간다. 그리고 m과 n이죠. 이거를 m은 2차식이 나오고 n은 1차식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m을 우리가 x, y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 y축에 그림 그리는 것처럼 m과 n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요식을 넘겨서요. 일단 넘기면은 4의 n-2가 되겠죠. 좌변은 n-3의 제곱. 4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더하면은 가겠죠? n을 제가 좌변에 써볼게요. n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4분의 1에 n-3의 제곱,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2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형시키는 이유는요, 함수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함수 또는 우리 도형이에요. 함수보다 좀 더 큰 범위가 도형입니다. 도형 또는 함수로 보는데 도형을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함수로 가서 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면 도형을 그려도 돼요. 오른쪽도 정리를 해보면요, m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넘어가면은 4의 4-n이 되겠네요. 4로 나눠주면요, 4분의 1이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 얘를 좌변으로 이렇게 옮길게요. 그러면 n이 되고요. 우변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이거는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서요. 교과 과정에 뭐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들어온 학생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등식의 영역, 즉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여기가 지금 n하고 m이죠? 여기가 m입니다. m, 이쪽이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x, y라고 보면 됩니다. 꼭지점 좌표가 3,2가 되고요. 아래로 블록입니다. 3,2점 이렇게 되고요. 아래로 블록 4분의 1이니까 폭이 좀 넓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위쪽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하는 영역이. 그리고요, 요 문제,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뭐 이 정도 어딘가 된다고 치고요. 이거는 위로 볼록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지금 그림이 뭐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침범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대충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에 작거나 같죠? n이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공통인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공통인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m과 n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m제곱 플러스 n제곱을 구하라고 했죠. 보니까 이게 어떤 영역으로 나오면요, 만족하는 m과 n 값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문제를 못 냅니다. 이렇게 냈다는 거는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딱 접해가지고 딱 한 점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냈을 거예요. 일단은 교점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이 딱 하나 나오면은 답이 하나로 결정이 될 겁니다. 교점을 구하면요, n과 n 같다고 하고요. 나머지 요식과 요식이 같다고 하면 되겠죠? 일단 4를 먼저 곱해 볼게요. 4 곱해 보면은 n-3의 제곱 플러스 8이 되고요. 4 곱하면은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6이 됩니다. 전기시켜 보면요, m제곱 마이너스 6m 9 더하기 8 17이 될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더하기 16, 15가 됩니다. 좌변으로 더 옮겨보면요, 2m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8m 넘어가면 플러스 2 이렇게. 자, 여기가 4m이네요. 넘어가면 4m. 2로 나눠보면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m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중근이 나오죠? 예상했던 대로 근이 접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m 값은 1 이렇게 하나가 딱 나와요. 접한다는 뜻이에요. m이 1이고요. m 1 집어넣으면 이제 n 값도 구해지겠죠. 일단 집어넣을까요?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4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 하면 3. n은 3이 됩니다. 문제가요, m제곱 플러스 n제곱 1 더하기 9 하면은 최종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중간 과정에서 m과 n에 대한 식이 나와서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를 자주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식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면은 쉽게 접근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그 2차 우리 그 부등식 영역에 해당하는 데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상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이 되기 위한, 한 개가 되기 위한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연립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위에 거는요 2차 부등식이고요. 이거 x로만 묶어보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a제곱. 그래서 요거는요 0하고 a제곱 나오죠. 0과 a제곱이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실근의 바깥 범위가 됩니다. 모양이 0과 a제곱 이렇게 있고요. 바깥 모양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아래 거를 풀어보면요. 요 밑에 게 2a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2a 플러스 1과 2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앞에 x제곱이니까 xx 써주면 마이너스 4a가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해가 2a 플러스 1과 2a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두 실근의 사이값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빵꾸 뚫리고요. 2a 마이너스 1과 2a 플러스 1의 사이값 이런 모양이 됩니다.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할 건데요. 만족하는 게 정수. 정수가 한 개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이 a의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 돼요. 접근을 해가 되는데 이 정수가 되는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값이 정수되는 거 0이고요. a 제곱이 정수되는 게요. 루트 2면 대입하면 2까지 되는데 어차피 작으니까 2는 포함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정수되는 게 1밖에 안 돼요. a 제곱이 1이 되기 위해서는 a가 1일 때가 일단 여기서 정수가 될 거고요. 아래쪽에서 보면요. 2a-1이 정수되는 거예요. 0, 뭐 1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a 값 구해보면은 0이 나오려면은 2분의 1이고요. 1 나오려면은 1이고요. 2 나오려면 2분의 3. 근데 a 값 범위가 루트 2까지죠? 그러니까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은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과 1,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요 2a 플러스 1은요, 따로 생각해도 되지만 요 간격이 보면요, 2a-1, 2a 플러스 1. 특징을 잡아보면 간격이 2죠. 2기 때문에 얘가 정수가 되면 또 정수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분의 1과 1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a 값 범위를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0이 있고요, 2분의 1, 1,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루트 2 이렇게 있기 때문에 0과 2분의 1 사이일 때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일 때 2분의 1과 1 사이, 그 다음에 1일 때 1과 루트 2 사이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1번, 요 2분의 1일 때를 2번, 2분의 1과 1 사이일 때 3번, 그 다음에 요 1일 때가 4번, 1과 루트 2 사이 5번 이렇게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a가 0보다 크고요. 2분의 1보다 작을 때 수직선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위에 거 이거 보면요. 0과 a제곱 바깥 범위죠. 자, 0과 자, a제곱인데 자, a가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제곱하면 4분의 1보다 작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깝게 있어요. 여기가 4분의 1이 있으면요. 이거 잡고 이거 바깥 범위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아래쪽을 보면요. 2a-1부터 2a 플러스 1입니다. 요 값은요, a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0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2a 플러스 1은 0 대입하면 1 나오고요. 2분의 1 대입하면 2 나와요. 1과 2 사이. 1과 2 사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를 보면요. 공통인 범위가요. 좀 요거하고 요거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이 공통인 범위가 돼요. 근데 여기는 정수를 보면요. 일단 0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여기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도 정수가 되겠죠.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없죠. 존재하지 않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a 값이 2분의 1일 때 위에는요, 2분의 1 대입하면 0과 4분의 1. 자, 0과 4분의 1 딱 나오는 거고, 이렇게. 요거의 바깥 범위, 이렇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이렇게 0 되겠죠. 0과 2 사이.
0인데 0은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0과 2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포함이 안 돼요. 자, 이거 공통인 범위를 구해보면요. 여기는 이 파란색은 색칠이 되어 있고 녹색은 색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인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정수 없고요. 여기 1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죠. 자, 하나 있고요. 자, 2를 보면은 이거 파란색은 포함이 되겠지만 이 녹색은 빵꾸 뚫렸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2는 공통 범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일 때는 됩니다. 이거 하나 찾은 거예요. 세 번째, a가 세 번째 보면 2분의 1과 1 사이. 위에 거는요, 0은 0이고요. a제곱이 4분의 1과 1 사이가 되겠죠? 4분의 1과 1 사이, 이 사이쯤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a제곱이요. 0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 범위. 그다음에 아래쪽이요. 2a-1을 보면요. 2분의 1 대입하면 0 나오고요. 1 대입하면은 1 나옵니다.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거 a제곱보다 커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공통 범위의 정수인 거 구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3, 2와 3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공통 범위가요. 정수되는 게 1도 되고 2도 되죠.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찾는 모양이 아닙니다. 4번. 4번 a가 1인 경우요. 그럼 a제곱이 그냥 1 되겠죠? 0과 1 바깥 범위 이렇게 되고 0과 1의 바깥 범위 이렇게 되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은 1과 3의 사이값 1과 3의 사이인데 빵꾸 뚫립니다. 이렇게 1과 3의 사이값 이렇게 이 공통 범위를 구하면요. 1과 3이 빵꾸 뚫렸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요. 가운데는 2만 공통 범위 그것도 정수가 한 개죠. 이것도 우리가 찾는 모양 맞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다섯 번째 a가요 1보다 클 때 루트 2보다 작을 때 위에 보면 a 제곱이요 1과 2가 되겠네요. 1과 2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0하고 바깥 범위 이렇게 될 거고요. 루트의 값이 한 1.4 이렇게 됩니다. 1.5보다 작아요. 2a-1이요. 1 집어넣으면 1.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은 2보다는 좀 작은 게 나옵니다. 1과 2 사이 값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a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4보다 좀 작아요. 3과 4 사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공통인 범위에 정수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찾는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는 아까 2분의 1과 1, 2분의 1일 때와 1 다 더하라고 했죠?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일직선 위에 세 점 ABC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A와 B 사이 거리는 20km, B와 C 사이 거리는 50km. 그림에 다 있습니다. A, C 사이 거리는 30km이다. 일직선 위에 두 점 A와 C 사이에 보관 창고를 지으려고 한다. 공장과 보관 창고의 거리가 Xkm일 때 제품 한 개당 운송비는 X제곱 원이 든다고 하자. 세 지점 ABC의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제품이 각각 100개, 200개, 300개. 여기 100개고요. 200개, 300개. 일 때 하루에 드는 총 운송비가 39만 원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보관 창고는 A 지점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지을 수 있는가? A 지점보다 떨어진 거리를 구하였어요. 요거 X라고 둘게요. X요. 그러면 운송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공장은요. 거리가 그냥 X죠? 그러면 운송비는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100개니까 100X제곱. B 공장에서는요. 거리가 이거는 20 더하기 X가 되겠죠? 20 더하기 X. X 더하기 20이라고 쓸게요. 이거 제곱만큼의 비용이 드는데 개수가 200개입니다. 200.
그럼 C공장은요, 이 거리는 30에서 x를 빼면 되겠죠? 30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거 제곱이니까요. 제곱하면은 이거 바꿔 상관없겠죠? x 마이너스 30 이렇게 써도 돼요. 300개. 이거가 39만원 이하. 이 식을 이제 풀면 되는데요. 식을 보니까 x에 대한 2차 식이고요.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계산입니다. 공 2개씩 일단 날리고요. x제곱. 요거 전개시킨 다음에 2 곱해가지고 아래쪽에 쓸게요. x제곱인데 2x제곱 나오고요. 40에 2니까 80x 400 곱하기 2니까 800 x제곱인데 앞에 3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0인데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80x 제곱하면 900에 3 곱하면 2700 자, 이거 다 더한 게 3900보다 작거나 같다. 더해보면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3500 넘어가면 빼주면 마이너스 400 되겠죠? 바로 마이너스 400이라고 쓰겠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6인데 3이라고 잘못 썼네요. 이렇게 2로 나눠보면요 3x 이것도 세제곱이라고 적었네요.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50x 마이너스 200 자, 인수분해요. 3x x 자 200이죠? 10과 2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마이너스가 이 아래쪽에 붙으면 마이너스 60과 10이니까 마이너스 50 나오죠. x값이 여기서 0 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0 여기는 20 0보다 작거나 같으면 4의 값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가 어차피 x는 양수였고요. 최대 몇 킬로미터를 구하는 거죠. 최대는 20까지 됩니다.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부등식 2차 부등식이네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가 3일 때 부등식에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x제곱 있고요. 2k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kx가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2ak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ak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a에 3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3제곱 6k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이 뒤에 게 3으로 묶어지네요. k 마이너스 2 해서 3과 k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보면요. x에 여기가 2k 마이너스 3이네요. 죄송합니다. 2k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고 둘 다 붙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요 두 실근이 3하고 2k 마이너스 3이 나왔죠. 두 실근에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 값. 근데 부등식에는 요거라고 썼죠. 틀렸네요. 두 실근의 사이 값이 나와야 되고요. 니은 a가 5일 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7개이다. a에 5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kx 5 대입하면 10k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요. 그래프 생각하세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되고 x축과 접해도 안 됩니다. 그럼 그래프 이렇게 떠야 되겠죠? 떠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여기 짝수기 때문에요. 4분의 판별식 이용을 해보면요.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a c 이게 다 c입니다. 마이너스 10k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0보다 작다. 이 식을 다시 보면 이게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됩니다. kk 9, 1 마이너스 k 값이 1과 9의 사이 값이 되겠죠. 그럼 2부터 8까지가 되겠죠? 2부터 8까지면 7개가 맞네요. 니은은 참입니다.
디귿이요. a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일 때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은 항상 존재한다. 근데 이 말뜻이요. 조금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요. 여기 각각의 k에 대하여 자, 이런 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각각의 k에 대하여 항상 존재한다 라고 일단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문제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을 구하는 것도 아니죠. 미지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요,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해 가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그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요, 이 등호나 부등호를 중심으로 좌변과 우변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적당히 이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제가 이 왼쪽을 fx라고 하고요. 이 오른쪽을 gx라고 하고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그래프는요, 그냥 이차함수죠. x제곱 빼기 9면요, 꼭지점이 0,-9. 그리고 절편을 보면요, x절편이 3하고 마이너스 3 되겠죠.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지나는 이차함수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특징을 잡아내야 됩니다. 직선이고요. 1차식이죠. 직선입니다. 직선인데 지금 문제가 좀 미지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변한 변수가 많은데 여기서 x 값이요. a가 되면요. 이 k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어떤 k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a가 0이면은 y 값도 0이 나옵니다. 즉 모든 k의 값에 상관없이 꼭 지나는 점. 그거는 이 k랑 곱해진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등식을요, 이걸 항등식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항등식 입장으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예요. 개수 곱한 게 0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x 값이 얼마? a. 즉 a, 0을 꼭 지나는 직선이고요. 이때 k의 역할, 요 2k가 기울기에 해당됩니다. 그림에서요, a점인데 a가 지금 0과 3 사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a라고 하면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k인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건요, 2차 함수가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거. 2차 함수가요,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 해당하는 x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x 값의 범위예요. 그럼 이 교점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의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림에서요, x값 정수가 각각 존재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처럼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면은 요 알파는요,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아무리 커도 여기 3은 만족하겠죠. 해가 항상 존재하고요. a 값이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될 거예요. a 값이 아니라 k 값이 음수면요.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 부분에서 이 마이너스 3은 또 해가 항상 포함이 되겠죠. 그럼 정수가 항상 존재하고요. 기울기가 0인 경우, k가 0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도 여기 사이에는 정수 많이 있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정수 x의 값은 항상 존재한다. 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왜 썼냐면요,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게 이게 일정한 값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내면요, 요거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해석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된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특별한 말이 없고,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값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요, 이 k 값이 보통 일정한 값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 문제를 파악을 하면은 디귿이 틀린 게 돼버리죠. 답은 이제 니은만 맞게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조금 명확하지 않게 낸 문제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만족하는 이 값들이 아까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막 바뀌기 때문에 각각의 k에 대해 항상 존재하긴 하지만 그 값이 일정한 값은 아닌 거예요. 이상입니다.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에 대하여 부등식이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부등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요. 미지수 m도 있고 개수가 나왔죠. 개수가 몇 개이냐. 이런 문제들은요. 보통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어려워지면은 그래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쉬운 겁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어려워지면 그래프 또는 뭐 함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 가는 겁니다. 함수를 그릴 때는요. 이 능을 기준으로 부등호나 등식을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이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 보면은 오른쪽은 1차식 직선이 될 거고요. 왼쪽은 2차, 2차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바로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문제되는 게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또 절대값이 틀려지죠. 이 좌변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이렇게 작을 때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거나 같으면요.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그대로 나와요. 3분의 1 fx 빼기 fx 마이너스 3분의 2의 fx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4의 fx가 됩니다. fx를 먼저 좀 간단히 해볼게요. 여기에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바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한번 써보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인데 xx 248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와 2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와 4 거꾸로네요. 마이너스 4와 2 하고 아래로 블록 요 모양이 우리 f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디냐면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쪽 부분이죠. 마이너스 4와 2의 바깥 범위 이쪽 범위에서는요. f함수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요거에 음수 곱하면 위로 볼록 되겠죠. 위로 볼록이면서 3분의 2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요. 폭이 좀 넓은 그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위로 볼록이면서 기본보다 좀 넓은 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요.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아래쪽 범위 마이너스 4와 2 사이 범위가 되겠죠. 요 사이 범위에서는 요게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4였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요거는 절대값이 1보다 좀 크죠. 우리 저 이차항의 개수가 크면은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기존 있던 것보다 폭이 조금 좁으니까 또 뾰족한 거예요. 약간 더 이렇게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변은 직선인데요. m의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이 있죠. 특징을 잡아야 되는데 m의 값에 관계없이 곱해지는 값이 0이 되는 거. 즉 x가 2일 때. 2 집어넣으면 0 되겠죠. 2,0을 꼭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2,0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 m의 값이라고 했죠. 기울기가 양수인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교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와 요거 사이의 개수가 정수가 10개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볼 때 이쪽에 벌써 는이 여기 다 는이 있어요. 는이 있기 때문에 얘도 포함되는 겁니다. 2, 1, 0 이렇게 3개 있죠. 마이너스 1부터 해서 7개가 더 있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7까지는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8은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되도록 하는 양수 m이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요. m은 직선에서 기울기인데요. 이 기울기가 최소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면서도 마이너스 7까지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있을 때 최소될 때는 여기 기울기 더 작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즉 마이너스 7 이 점하고 이렇게 같이 만날 때가 최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일 때의 값을 구해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7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제곱하면 49 마이너스 27은 14 빼기 8 이렇게 되네요. 이거 22니까 빼주면 27 됩니다.
27을 3으로 나누면은 9가 되고요. 요 마이너스 27 하면은 값이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우변에도 마이너스 7을 대입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9m이 되겠죠? 마이너스 9m. 이 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교점이니까. 그래서 m 값은 나누면 2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루트에 ax제곱부터 쭉 있네요. 이 값이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순허수라는 거는요. 복소수에서요. 이렇게 있을 때 실수 부분이 없고요. 허수 부분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선수가 될 조건은 a는 0이 돼야 되고요. b 값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a, b가 실수일 때예요.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 루트인 모양에서는요. 루트 안 이렇게 있을 때는 크게 루트 안에 양수 또는 0,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가 있는데요.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면 실수가 되고요. 음수인 경우에가 이때가 순허수가 되겠죠. 이 상태가 순허수. 그리고요. 이 문제에서 이제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항상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써보면요. ax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3a-4 이게 항상 0보다 작아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랬어요. 이 식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부등식이고요. x 입장에서 볼 때 2차 부등식처럼 보이지만 2차가 아닐 수도 있죠. 그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a가 만약에 0이 되면 2차가 안 돼요. 그래서 a가 0인 경우하고요. 0이 아닌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0인 경우는 2차가 아니에요. 0 대입을 해보면 사라지고요. 이것도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 0 곱하기 x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모든 x에 대해서요. 어떤 걸 대입하든지 간에 다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건 만족하죠? 항상 만족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인 것도 되는 거예요. 이걸 찾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0이 아닌 경우는요. 이제 그때는 이게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우리 2차 부등식은요.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죠.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으려면요. 그림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 아래쪽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럼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위로 볼록되면서 x축과 안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2차 함계수가 음수가 돼야 돼요.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x축과 안 만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판별식만 풀면 되겠네요. 판별식인데 이거 짝수죠? 4분의 판별식 보겠습니다. b-제곱 제곱하면 9a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ac 일단 써보겠습니다. a에 3a-4 이게 0보다 작다. 이 식을 다시 보니까 이것도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또 2차 부등식을 또 풀면 됩니다. 9a제곱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3a제곱이니까 6a제곱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4a. 인수분해 바로 되겠네요. 2a로 묶어볼까요? 3a 플러스 2. 실근 2개 나왔죠? 2개 나오면 두 실근의 사이값.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와 0이 나옵니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2와 0의 사이값. 그리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최종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요. 아까 이것도 포함했죠? a는 0보다 작은 거, 0인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와 0 사이. 그래서 최종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것도 되고 0도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지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4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은 일반적인 풀이 배우지 않습니다. 고1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근데 보니까 모양은 4차긴 하지만 x제곱과 x4제곱밖에 없어요. 즉 3차와 1차가 없기 때문에 이 x제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요. 이렇게 t로 치환한다고 치면은 얘는 t제곱이 되겠죠. 그럼 2차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x제곱이요. 만약에 3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풀면은 x값이 뿔마 루트 3 돼서 실근이 나오죠. x제곱이 0인 경우도 x값이 0 중근으로 하나 실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곱이 음수가 되면요. 이렇게. 음수가 되면은 이거는 허근이 2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요,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실수가 되도록 하려면요, x제곱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요 모양은 안 되는 거죠. 즉, x제곱이 양수거나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문제에서 t로 치환했을 때, t값이요, t값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요,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가 됩니다. 알고리즘판 잠깐 보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건 3가지. 경계값, 판별식, 축,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간단한 것은 합과 곱의 부호로도 알 수 있죠. 합과 곱, 판별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지면 이걸 다 봐야 돼요. 이 문제는, 보니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양, 예를 들어 양의 실근 2개 가지면 되고 0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합과 곱, 판별식 요거만 가지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근과 계수관계에서 이제 합이 일단 양수고요. 0 되는 건 나중에 볼게요. 곱이 양수. 두 실근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이 되려면 합이 양수, 곱이 양수. 자,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일단 0인 경우 따로 생각해 볼게요. 0이 되려면 일단은 합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그리고 0도 되기 때문에 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 다시 한번 보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하나가 음수하고 0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음수하고 0인데 이건 요거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 두 근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을 풀어보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9. 9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당연히 만족하고요. 곱은 a분의 c니까 k-10입니다.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넘어가면 k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판별식 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이죠. b제곱이 81 마이너스 4 a가 1이고요. c가 k-10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우변 넘어가면요. 81, 4에 k-10이 되고요.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0이 1로 더해집니다. 그럼 요 값이요. 20점 뭐죠? 어차피 정수, 자연수 따지는 거기 때문에 20점 뭐에서 10 더하면 30점 뭐가 돼요? 이렇게 30점 xx.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요. k 값은 10보다 크거나 같고 30점 뭐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는요. 그럼 10부터 11 해서 30까지가 되겠네요. 연속한 자연수의 개수는 요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겠죠? 30에서 10 빼고 더하기 1. 그러면 21개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3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로 풉니다. 인수분해 중에서도 인수정리를 주로 이용하고요. 인수정리는 이 상수항의 약수들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거죠. 문자가 k가 있죠. 이래도 인수분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인수분해 해보세요. 수치 대입할 때 어떤 게 쉽냐면요. 이 k를 없앨 수 있는 거. kx이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봅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5. 이거 플러스 9 나오고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 0이 되겠죠? k도 아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1 하나 찾은 겁니다.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되고요. 나머지가 2차식이 되겠죠? 이거 조리제법 써도 되지만 3차 같은 경우는요. 바로 개수비교 가세요. x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x제곱. 그다음에 상수항이 k-3 1과 곱해야 되니까 k-3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차항이나 1차항 중에 하나 보면 돼요. 쉬운 거 보면 됩니다. 자,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5니까요. 여기서 2차항 나오는 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예요.
1 나왔죠? 마이너스 6이 나와야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6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연습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 방정식의 근이 지금 마이너스 1 하나 구했고요. 나머지 두 근 나올 텐데 1보다 작은 한 근과 있어요. 1보다 작은 거 하나 나왔죠 벌써?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요게요. 1보다 큰 거.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있으면 만약에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함수를 이용해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조건을 찾는다. 조건 세 가지는요. 첫 번째, 경계값 부호.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축의 위치. 다 쓰일 수도 있고요. 일부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좀 간단한 거는 합과 곱, 판별식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다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거 위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알 수 있는 정보 최대한 많이 알아내야 돼요. 2차항의 개수가 1이죠.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 될 거고요. 요거 1차 개수도 알고 있죠? 그럼 축의 위치가 요거 x 빼기 3의 제곱이니까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대충 축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근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조건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경계값 봅니다. 1 대입했을 때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1 대입하면 1-6 플러스 k-3.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k 남기고요. 나머지 넘겨보면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8 넘어가면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가 않죠. 왜냐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뜰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양수면서도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만약에 그렸으면요. 이 3일대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거 판별식 0보다 크다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요. 이 그림에서는 F3이 0보다 작다랑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3을 대입해 보면은 9 마이너스 368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 값이 0보다 작다. 자, K 있고요. 나머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12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K 값이 8보다 크고 12보다 작으니까요. 9, 10, 11 이렇게 3개 되겠네요. 문제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은 30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kx제곱. 자, 2차라는 말이 있으면 요거 k값 0이 아닙니다. 2차라는 말이 없으면 0이 될 수도 있고요. 먼저 문제 읽을 때 그런 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요.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근의 분리 문제죠. 근의 분리는 우리 경계값, 판별식, 축의 위치 이걸로 풉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보면요.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한 근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또 1과 2 사이에 또 한 근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근을 가지면서 2차식, 2차 함수 모양은요.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때 이렇게 되고요. 위로 블록일 때 이렇게. 그쵸? 경계가 좀 많긴 하지만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로 블록일 때 볼게요. 이렇게 1번. 자, 1번이라고 한번 할게요. 1번일 때는요. 아래로 블록일 때는 일단 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K가 0보다 큰 상태에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양수, 0이면 음수, 1일 때 음수, 2일 때 양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식을 제가 fx라고 할게요. f의 마이너스 1 값이요. 마이너스 1 되면 k, 네,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7 나오고요. 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요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f에 0을 대입하면요. 0 대입하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이 값은 0보다 작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 특징이 좀 있네요. 아까 다 문자인 줄 알았더니 상수항이 마이너스 5 나왔죠. y절편이 마이너스 5예요. y축이 이렇게 있으면요. y절편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요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제가 2번 이렇게 했으면요. 만약에 1번 모양만 가능하고 2번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을 할 필요도 없네요. 1번만 하면 되겠죠? 좀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동 성립했고요. 그 다음에 f에 1 대입했을 때 음수 나와야 돼요. 1을 대입하면은 k. 여기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5. 이것도 음수. 2 대입하면 양수 나옵니다. 1을 대입해보면요. 4k. 여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k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14 나오겠죠? 14에 5 빼니까 9 되겠네요. 이거 양수. 이 경우 풀어보면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k 3, 4, 12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3과 마이너스 4의 바깥범위죠. 0보다 크면은 두 실근의 바깥범위입니다. 3과 마이너스 4의 바깥범위인데요. 0보다 큰 쪽에서만 볼게요. 자, 3보다 크면 되겠죠. 여기 3이라고 하면요. 3보다 크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만족하는 거고,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계수가 음수니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k제곱 플러스 k가 마이너스 k 되고요. 7 마이너스 5 인데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또 인수분해 보면요. 2,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네요. 이것도 마이너스 1과 2의 바깥범위예요.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지금 보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은 상관없고 2보다 큰 거만 보면 되겠네요. 2보다 큰 거. 현재까지 3보다 큰 거 되겠고요.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또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2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9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0보다 작다. 이건 인수분해는 안 되고요. 근의 공식 들어갈게요. k값 이거 0일 때 근을 구해보면 이거 짝수죠? 짝수 공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분의 a분의요. 마이너스 b 다시 2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이거 18 되겠네요. 자, 2분의 1은 1이고요. 1 뿔마 2분의 루트 22가 되겠네요. 간단히 안 되죠? 1 뿔마 2분의 루트 22의 사이값입니다. 0보다 작으니까 두 실근의 사이값. 이쪽이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요 값이요 플러스일 땐 당연히 3보다 크겠죠.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 0보다 더 커야 돼요. 이 값은 아까 마이너스일 때 0보다 작습니다. 자, 0보다도 커야 돼요. 이렇게 다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K값의 범위가요 3보다는 크고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보단 작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